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답안 작성하고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하실 텐데,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좀 잠깐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는 보면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볼펜 같은 거 쓸 때 검정색으로 써야 돼요. 검정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정색 한 두세 자리 갖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손에 익은 볼펜이 좀 좋으니까,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볼펜을 좀 새 걸 갖고 하지 말고 좀 써보세요. 그걸로 쓰고 길들인다고 그러죠. 손에 좀 익숙하게 조금 해놓으세요. 그 볼펜 가지고 와서 한 두세 자리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이렇게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외 연필류나 유색 필구 두 가지 이상 색 혼합 등으로 작성한 답안 0점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검정색으로 썼다, 파란색 썼다, 빨간색 다 썼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시험지에다는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시험지에다는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푸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번호 순서 있잖아요.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뭐 저기 10번 먼저 풀고 내가, 그 다음에 20번 풀고 요렇게, 그 다음에 1번 풀고 요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요렇게 풀어도. 요렇게 문제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순서 꼭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1번, 2번 생략하고 뭐 3번 풀고 했을 때게 이제 답안지에다가 생략한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나 뭐 무슨 색으로 좀 표시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다 풀다가 내가 이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안 푸른 문제들 있잖아요. 뭐 문제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표시를 하고 답안지 작성할 때는 번호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요렇게 이거. 그리고 답안 작성 시에 정정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면 돼요. 이렇게 뭐 좀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줄로 그어요. 긋고 밑에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요런 것도 평상시 이제 연습할 때 있잖아요. 실제 시험처럼 요렇게 답안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지에다 이렇게 풀었다가 답안지에다 이렇게 옮기려면은 시간 없어서 안 돼요. 시간 없어서 안 되니까 답안지에다 직접 문제 풀어가는 거 연습하세요. 평상시에 답안지에다 그냥 바로 직접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할 때에 단순한식 같은 거 있잖아요. 단순한 거 그런 것들은 생략해도 돼요. 가급적이면은 생략할 수 있는 생략하고 답안지 식이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한 손에 계산기 쥐고 문제 읽고 답안지에다 적고 막 그러려면은 요게 막 저기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요런 것들만 답안 작성할 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답안지는 16장을 줄 거예요. 16장. 네, 답안지는 충분하거든요. 답안지 보면 요렇게 이렇게 줄 쳐지고 요렇게 하나 그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답안지에다 있잖아요. 여기 뭐 문제 요약 기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0번이면 10번만 딱 써요. 그리고 다 물음 1, 그 다음에 물음 2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이거 추측서 쓰고 물음 2. 그리고 이제 번호는 있잖아요. 제일 요쪽 좌측에다 써주세요. 좌측에다 써주고 문 1번. 그리고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답안지인데 이렇게 싹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1번 물음 1번 요렇게 해주세요. 1번 쓰고 여기다 이제 쭉쭉쭉 풀어요. 그럼 1번 다 끝났잖아요. 물음이나 1번 끝났으면 한 줄 정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좀 띄고 여기다 물음 있으든가. 그 다음에 1번 다 끝났으면 문의 할 때게 여기에 좀 줄 좀 띄고 오세요. 줄 좀 띄고. 이렇게 한 줄씩 띄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출제위원들이나 채점위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내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간결하게 쓰고 채점 오는 사람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답안은. 이런 것도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답안지 그런 거 있어요. 양식이 그런 거 갖고 공부하던가 아니면 노트 같은 거 가지고 평상시에 답안지 쓰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 여기다 그래서 답안지는 최대한 간결하고 출제위원들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써주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 볼펜은 반드시 검정색 쓰라는 거. 그리고 저 뭐 색깔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돼요.
문제는 순서 관계없이 답안 작성은 가능해요. 문제만 번호만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고, 문제는 요약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고, 답안 정정할 분 있잖아요. 두 줄 긋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쪽에 답안지는 16장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한 12장 쓰면 다 합격해요. 12장 정도 많이 쓰면 13장 13장 정도면 충분해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답안지 작성하는 것도 평상시 연습하시고, 그리고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갖고 올 수 있어요. 문제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습할 거 있으면은 문제지에다 이렇게 쓰면서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고, 답안지에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쓸 때가 있잖아요. 연습장에다 연습하지 말고, 실제 답안지처럼 바로 써나가요. 문제지에다 풀어갖고 옮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답안지에다 쓰는 연습하셔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들 많이 본데 지금부터 많이 볼 텐데, 모의고사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시험에, 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좀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골 때린다는 게 좀 내가 말을 좀 저기 했었는데, 골치 아픈 부분이 뭐냐면, 손해평가사, 요거 시험은 그렇게들 뭐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은데, 공부 좀 하면 다 합격해요. 이거 공부하면. 다 합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 여러분들 그 시험 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이 2시간에 다 풀어야 되거든요. 수분 문제를. 그래서 이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평가서는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까다롭다고 봐야 돼요. 까다롭다.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2시간 안에 20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기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 전략. 이 시험 전략이 꼭 필요해요. 나는 어떤 전략으로 시험을 볼 것인가. 일단 여기서 이 시험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 60점 이상.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는 100점 맞으려고 해야 돼요. 100점 맞으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이거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100점 맞을 거 내가 어떻게든 해서 70점 정도만 60점만 넘기게 그럼 딱 시험 보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모의고사 있잖아요. 실전처럼 2시간 안에 풀어봐야 돼요. 2시간 딱 재놓고 풀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의고사를 가지고 문제 풀듯이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모의고사 보는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를 뭐하러 봐요? 문제 풀듯이 하려면은. 이게 2시간 안에 있잖아요. 2시간 안에 요거를 갖다 실전처럼 2시간 안에 풀어봐야 돼요. 그냥 보세요.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 점수 3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20점 맞아도 상관없고, 요렇게 모의고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2시간 이렇게 딱 풀어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 본인의 문제점 파악해야 돼. 본인의 문제점. 뭐 이게 내가 개념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는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개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수를 많이 한다. 내가 왜 실수를 하는가, 그런 것도 찾아내 봐야 되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왜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답지가 줄 거 아니에요. 답지를 주면 답지 보고 이제 한 번 더 쭉 풀어보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옆에다 노트 같은 데 써보세요. 나의 문제점이 뭔가,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계산 실수를 잘하는지, 요렇게 뭐가 좀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풀었던 모의고사 있잖아요. 풀었던 문제 다시 2시간에 또 풀어보세요. 2시간. 하루 정도 지나서 그 다음날도 좋고, 한 이틀 지나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시간 동안에. 다시 풀어봐도 100점 못 맞을 거예요. 분명히. 100점이 안 나오거든요. 또 실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봤던 문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봤던 모의고사 가지고 다시 이렇게 풀어서 다시 풀어보세요. 2시간 동안에. 이걸 몇 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하면은 내 문제점도 드러나고 점점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싹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가지고.
자, 요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요런 연습들을 하시잖아요. 요런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가 다 돼 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연습이 안 돼 가지고 그래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1과목 보다가 뭐 가다가 쭉 시간이 부족해 갖고 19번, 20번 뭐 한 3문제 못 풀고 나와 버린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연습들을 조금 요런 연습이 안 돼 있어 갖고 그래요, 요렇게. 그리고 모의고사는 좀 괜찮게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만 한두 군데 정도는 더 하고 제 거 듣는 사람은 제 거 듣고 뭐 좀 여력이 다면은 다른 데치 조금 한 군데 더 듣는 것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리고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모의고사 가지고.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의고사 가지고 많이 뭐 여기저기 모의고사 많이 보지 말고 풀던 거 가지고 이거 시험 보는 연습하세요. 그 대신에 연습. 요렇게.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뭐 파이널 특강이라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 그 웬만하면 파이널 강의 듣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집 반복해서 푸세요. 반복해서. 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문제를 막 강사가 풀어주면 내가 푸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2차는 여러분들이 풀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6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서술형은 서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이 풀어주는 거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시간에 직접 몇 문제라도 손으로 직접 막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요런 과정을 거쳐라는 거.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 시간 안분을 해야 돼요. 시간 안분. 자, 1과목에 몇 분, 2과목에 몇 분 쓸 것인지. 120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권장하는 게 1과목에다 50분 쓰고 2과목에다가 110분 정도 있잖아요. 110분이 아니고 70분 정도, 70분. 요렇게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써라 그러거든요, 1과목에다. 이 과목이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 시험 트렌드가 또 1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나버렸거든요, 1과목. 특히 막 6번 같은 데다가 1과목 6번에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배치해 놔버려가지고 숫자도 많고 멘탈을 다 흔들어 버리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1과목에다 50분 쓰고 2과목에다 70분 쓰라, 제가 이렇게는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면은 뭐 반반씩 쓴다든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안분 있잖아요. 1과목, 2과목 시간 안분을 잘해야 된다. 1과목만 아는 거 다 있다고 풀다 보니까 막 2과목 가서 1과목 풀다 보니까 한 70분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2과목 이제 막 남았는데 50분 남았어요. 시간이 50분 남았는데 5점짜리 몇 개 풀다 보니까 또 한 20분 지나버려요. 20분, 30분 지나버려요, 5점짜리. 그러면 15점짜리, 만약에 20분 남겨놓고 15점짜리 5개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과목. 이건 떨어진 거예요, 시험. 요거.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눈에 안 보여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그게. 그래서 시간 안분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먼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5점짜리 눈에 띄는 거 먼저 풀어야 돼요. 5점짜리 갖고 시간 걸리는 거 갖고 풀지 마세요. 그거 넘어가세요. 5점짜리 가지고 보면은 문제가 5점짜리 5개 있잖아요. 1과목, 2과목.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쉬운 것들이 나와요. 점수 주려고. 그런 것들 눈에 띄는 거 뭐 얼른 풀어요. 눈에 띄는 거 얼른 풀고, 그 다음에 15점짜리 있잖아요. 15점까지 가서 푸세요. 1과목이고 2과목이면. 15점짜리 쉬운 것부터 빨리 푸세요. 눈에 띄는 거. 6번부터 막 순서대로 풀지 말고 6번부터 이렇게 1과목이면 6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쭉 한번 훑어보고 눈에 띄는 거 먼저, 쉬운 거 먼저 얼른 푸세요.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풀다가 순서대로 봐, 작년에 저기 6번 문제 풀다가 6번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해놨거든요. 한 20분씩 막 15분, 20분씩 걸리게 해놔가지고 여기서 멘탈 다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요런 건 나중에 푸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눈에 15점짜리 쉬운 것부터 빨리 풀고 나머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좋아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게 문제 볼 때는 시간 안부를 잘해라. 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이제 5점짜리 쉬운 거 눈에 띄는 거부터 빨리 풀고 15점짜리 먼저 풀어라. 15점짜리도 쉬운 거,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먼저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이쪽에 보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15점짜리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풀고, 이쪽에. 시간 넘을 걸 말릴 것 같으면 좀 패스하고 2과목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한 과목에다 시간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5점, 과목당 5점짜리 한 2문제,
15점짜리 한 문제 정도 안 푼다고 그래서 안 떨어져요. 요거 시간 없으면 놓고 나와버려야 돼. 그냥 5점짜리나 15점짜리 같은 거 한 문제 정도 1과목이나 2과목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00점 맞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100점 맞으려고 마음 먹으면 가다가 좀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해요. 당황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보세요. 나 이게 100점 맞을 필요 없으니까 뭐 모르는 거 패스해요. 그냥 패스하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 거. 그래서 15점짜리 한 문제나 5점짜리 한 두 문제 정도 안 풀어도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과목당 15점짜리 두 문제 이상 안 풀고 나오잖아요. 두 문제, 1과목 뭐 15점짜리 두 문제, 2과목 15점짜리 두 문제, 요거 안 풀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15점짜리를 두 문제 이상을 백지로 내고 나오는 사람이면은, 이거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공부가 덜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그냥, 시간 없으면 안 풀고 나와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요런 뉘앙스를 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문제 백지보다는 뭐라도 좀 쓰고 나오세요. 갖다가. 뭐라도 쓰고 나오는 게 좋은데, 얼토당토 않는 내용 쓰면 안 돼요. 그 문제에다가. 그런 거. 아주 관계도 없는 거 뭐 이상한 말 써놓고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감점이에요. 자, 요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모의고사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나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서 문제를 풀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모의고사 나고 여러 번 풀어보면서, 풀었던 거 또 풀어봐야 2시간씩 재놓고 계속,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저기치 모의고사 뭐 30회 갖다 푸는 것보다도 어떤 건데 있잖아요. 한두 군데 내가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반복해서 2시간 풀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고 공부해야지 모의고사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되죠. 물론 모의고사 보고도 그거 공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해당되는 교재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괜찮아요. 근데 출제위원이 어떤 특정한 회사치 문제를 내주지 않는 이상 모의고사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내서도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은 나올 수가 있죠. 문제가 비슷한 유형은.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모의고사는 물론 공부도 하는데, 요런 시험 보는 용은 시간 안에 푸는 건 자기 체크하고 계속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회차별로 쭉쭉 하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시험 볼 때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그때 한 70점 정도만 맞으면 돼요. 그렇게 보면 합격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술형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서술형을 내는 이유는 옛날에 안 내다가 인원수 조절하려고 점수 조절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출제 가능성 서술형 문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험 이론이나 1과목 보험 이론이나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게 인수제한 같은 거 있잖아요.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죠.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시간 걸리면 안 돼요. 한 문제당 뭐 한 5, 6분에 풀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은 서술형은.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서술형이 이렇게 답안지가 있으면 서술형 있잖아요.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써주면 돼. 말이 서술형이지 그냥 단답 서술형이에요. 그냥 쭉쭉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쭉 써주면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작성해야겠다, 이렇게 답을 미리서 작성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써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완벽하게 안 해가지고 가려면 시험장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냥 저기 하는 건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암기도 안 하고 그렇게 가셔갖고 시험장 가면은 안 되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뭐 손해보험 원리 5가지다. 손해보험 원리 5가지, 뭐 5가지 손해보험 원리 뭐 5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내가 쉬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나 이렇게 답안 작성해야겠다, 이렇게 딱 작성해갖고 그걸 다다다다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여러분들 서술형한테 꼭 교재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목차 정도 써주고 내용 이렇게 좀 아는 내용 써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15점 만점 잘 안 줘요. 이거 15점 안 주니까 이거 갖고 뭐 완벽하게 써갖고 점수 15점 받아야 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2점 정도 받으면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난 서술형 10점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0점 정도만 받는다. 요렇게 생각하고 10점 받아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그 15점짜리 같은 거, 이 과목 같은 거 계산 문제 3개만 정확히 풀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3개면 45점이잖아요. 45점에다가 5점짜리 2개 맞히면 55점에다 나머지 한 5점 정도만 60점 넘거든요. 안 떨어지거든요. 그쪽에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시간만 좀 더 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와갖고 집에 와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유, 너무 쉬웠다고. 그럼 쉬우면 다 맞아야죠. 100점 다 맞아요. 100점 못 맞고 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고. 이 공부는 손해평가가 사실상 한 3개월이면 충분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기하고 숙달시켜갖고 2시간 이내에 풀어가지고 60점 이상을 맞춰내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또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 연습하는 시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공부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공부 잘못하면 개념도 이해도 못해갖고 막 돌아다녀요. 보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내가 시험 보고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모의고사 보다가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모의고사는 이제 10회 대비 모의고사 제 거 이제 조금 안내를 되면 5회 정도, 5회 실시할 거예요. 5회 실시하고 이제 이메일로 제공하고 답지나 해설 강의는 카페에 이제 공지하고, 요렇게. 근데 이제 총 5회 실시하는데 각 회차별로 시간의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시간의 문제. 요렇게 해갖고 이제 20문제 말고 별도로 한 몇 문제씩 다 꼭 알아야 될 거 5회분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골고루 좀 한 문제씩 다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신규 바뀐 내용이나 또 말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응용도 해놨고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고 연습하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아, 요건 조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거 5회니까 50문제죠. 과목당. 여기에 다 못 들어간 것은 내가 별도로 문제를 좀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5회인데 한 7, 8회분 이상 양의 문제가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파트별로 한 문제씩 또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들 이렇게 다양한 문제고 실전에 가깝거나 문제를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요. 모의사는 1회차는 7월 달부터 해서 8월 10일 정도까지 마무리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2차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시험자 답안지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에. 근데 강의 뭐 한두 주까지 막 강의 듣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3주 전에 이렇게 끝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제 이론 강의나 문제집 특강 수강자들은 5만원 받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7만원 받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2024년, 25년 강의 수강자는 뭐 별도로 신청 안 해도 되고, 사실 거저해주는 거예요. 7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거저해주는 거거든요. 제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보면 서비스다고 제가 해서 제공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신청은 이제 성함하고 카페 닉네임하고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문자로 신청하면,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제 전화번호는 여기 카페에 다 또 안내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렇게 보면 제 모의고사가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자화자찬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좀 만드는 문제이고, 또 제가 어디 한 군데 정도 추천을 하면 좀 한 군데 정도는 좀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거 올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저기 하시는 분만데, 제가 뭐 여기서 비난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쪽에 다른 분 하시는 분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